2015년 7월이었습니다. 나는 마카오에서 경찰에 붙잡혀 이틀 동안 구류소에서 콩밥을 먹었습니다. 7월 11일 아침 9시 MGM 호텔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이제 마카오를 떠난다. 사실 나는 2달 전부터 마카오에서 마지막 승부를 걸고 있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여기서 한번 크게 따면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달 동안의 사투 끝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날 밤 마지막 집까지 전부 잃고 나니 내 지갑에는 딱 200위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짐을 싸서 방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호텔 매니저와 벨보이 그리고 그 뒤에 마카오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안 선생님이십니까? 그들이 찾는 사람은 이 방을 예약해준 내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어제 마카오를 떠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경찰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불법 체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불법 체류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경찰은 휴대폰을 끄고 짐을 챙겨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한 뒤 위챗으로 몇몇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마 구류될 것 같다. 걱정하지 마라. 다행히 수갑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저항할 힘조차 없는 상태라는 걸 그들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경찰차는 나를 리스보아 호텔 뒤편에 있는 치안경찰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소지품을 전부 꺼내보니 내 전재산은 위안화 235원, 홍콩 달러 동전 몇 개, 그리고 태국 바트와 50바트가 전부였습니다. 젊은 경찰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찍어서 신고했습니다. 혹시 원한 살 일을 했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박판에서는 원한과 질투가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마카오는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한 곳이 아닙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오늘 나갈 수 있습니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사건입니다. 내일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실은 좁았고 에어컨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마치 사람을 잠 못 자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으로 제공된 무료 식사를 먹고 나자 본격적인 구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류소에 들어가기 전 전신검사를 받았습니다. 옷을 모두 벗고 마약이나 흉기를 숨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기를 3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철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다행히 간수는 나에게 독방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 24시간 불이 켜진 그곳에서 나는 지난 2년의 시간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간수가 소리쳤습니다. 밥 먹어라. 유치장에는 나 말고도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마카오 감옥에서 1년을 살다 왔다고 했고, 누군가는 도망치다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왕년의 사채업자였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이 좁은 유치장에 갇힌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회사도 이미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30만 위안에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10만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마카오에서 마지막 승부를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돈은 더 이상 고귀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차를 타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정 옆 대기실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여자가 도박꾼 남성과 변호사와 함께 돈 문제로 크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내 차례가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이었습니다. 방을 예약해준 친구와 동료 노전이 피고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불법 체류자를 수용했다는 이유로 3년 동안 마카오 입국 금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판사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돈 있습니까? 나는 웃으며 마지막 남은 돈으로 닭다리 덮밥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그 뒤 나는 이민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추방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대기실에는 베트남 불법 노동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천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카오 정부는 그들을 매달 잡았다가 풀어주며 저렴한 노동력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나는 공베이 국경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심천으로 돌아갈 배는 이미 끊겼습니다.
돈도 부족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뒤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잔액을 긁어 모았습니다. 신용카드 한도까지 합쳐 겨우 450위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겨우 선전행 차를 탔습니다. 그날 밤 내 몸과 영혼은 완전히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고등학교 동창인 아강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보험왕 출신으로 마카오 VIP룸 지배인이 되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전성기에는 하루에 1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 그는 나를 아주 잘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파산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10분만 이야기하고 바쁘다.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도박판의 인간관계는 결국 돈으로 유지된다는 것을요. 돈이 없을 때 나는 맥도날드 2층에서 노숙하기도 했습니다. 마카오에서 가장 인정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맥도날드라고 말합니다. 밤새 엎드려 자도 직원들은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사채업자 2명이 선전에 있는 내 집까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아내를 위협하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 순간 내 몸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달려가 양손에 식칼을 들고 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이 자식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사채업자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식칼 하나를 던졌습니다. 칼은 엘리베이터 벽을 맞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악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나는 채무자였지만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추심원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나는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한 번은 은행 변호사가 내 가족을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게 만든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 네 어머니랑 있으니까 10분 뒤에 다시 전화해. 그는 미친 듯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 방식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피하고 휴대폰을 끄고 오직 도박만 생각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파멸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나는 희망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인생에도 한 번의 역전승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압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마카오의 나락에서 배운 진짜 생존 기술입니다. 이상 필리핀 에이전시 김 실장이 전해들은 스토리입니다. 카지노는 재미오락으로 여행은 즐겁게 좋은 이야기 찾아서 업로드하겠습니다. 필리핀 투어 오시면 연락주세요. 호텔 공항 픽업 한전 모든 서비스를 12년 경력을 바탕으로 편의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채널 프로필 톡으로 미리 오시는 일정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